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2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치논평 꼭지로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제목은 저렇게 잡았죠.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저거를 우리 경제방송이나 이런 뭐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금값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 금값의 폭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또 하더라도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전환과 연계시키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런 매체나 전문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측근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뭐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예. 자, 이것은 이제 왕위가 다녀가면서 큰 그림은 됐다고 이제 트럼프가 어떤 뭔가를 터트리는 본격적인 빌드업이 되는 꼭 반드시 종전 선언 일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빌드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첫 번째 미국 투자 우리가 여기 약속하기로 한 거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음 달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미국이랑 합의했다. 이게 그 빌드업이거든요. 예. 자, 이러면은 지난번 이재명이 캘리포니아 들렀을 때 우리 뭐 한 천 몇백 조 투자에다가 미국이 1,700조 얹어주는 거,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는 미국이 힘을 실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북한과 연계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히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가 일단은 증거들이 주변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좀 더 탄탄해진다. 그렇게 수정할 게 없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 이 제목에서 쓴 건데, 지금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늘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 진 인사 대천명이고, 진 인사는 대충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왕이 다녀가면서 하늘을 존중하면서 우리 주변을 삼가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쭉 제가 중앙아시아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띄우길래 계속 봤어요. 그래서 카일라스 산이라는 거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름도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발이 6,700m 정도 되는 산이고 지금은 티벳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수미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사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해발이 6,700m밖에 안 되는데 신비롭긴 신비롭죠. 자, 요거를 보면서 일단 저는 사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멀리 보이는 창너머로 보이는 가막산에 맨날 인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카일라스 산을 보면서 우리말 생각이 났어요. 이거 이렇게 큰일 났어. 이거랑 비슷하네. 큰일 났어. 예. 정말 비슷하죠? 제가 아마 옛날 고우영이 그랬던 만화에서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어렸을 때, 아메리카 인디안들한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큰 폭포가 뭐냐? 갑자기.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디안 말을 따서 지명화된 게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나이아가라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나이아가라가 뭐냐? 그 영어식으로 액센트를 넣어서 나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디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락이다. 예, 내가락이 나이아가라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웃고 말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농담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동북아 세력들이 그중 일파가 옛날 그러니까 빙하기 때
베링 해협이 붙어 있었을 때 건너간 일파풍이 맞긴 맞거든요. 그게 저기 남미 대륙까지 가서 인디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고유 언어가 이미 사라져 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을 것이다. 인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으나 좀 고형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정신이 없다고 저기 너무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카일라스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큰 안락산이에요. 크다는 거거든요. 큰 안락은 알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알록달록,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록달록.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얼룩말. 그죠? 그게 전 세계에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써요. 신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락은 랄랄랄랄라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거든요. 물결 치듯이 파동이 기분 좋게. 즉 이것은 큰 산 같은데, 옛날 큰 산들이 다 신으로 숭상을 받았죠. 거기 햇빛을 받으면은 햇빛이 번져가고 성스러움이 극대화되는 그 순간을 안락이라고 표현했는 거예요. 그 표현은 많아요. 지명으로. 그랑 똑같잖아요. 큰 안락산. 우리나라에도 안락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유추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안락산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한자로 되어 있죠. 우리 한자로 쓰는 편안한 안자, 즐거울 낙자의 근원이 이겁니다. 당나라 때 큰 서역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민족이죠. 그러니까 큰 난을 일으켜서 당나라를 위기에까지 몰고 갔던 알록산의 난도 스스로를 알록산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라스 산이라 알라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락산이라고. 자, 이걸 보면은 여기서 과연 그럼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말 한번 보세요. 우리 알이란 말 쓰죠. 알. 오늘이 어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약간 정신호평 앞에 끼워넣습니다. 흥미거리 삼아 길지 않게.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온알입니다. 온알. 온이라는 것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온이라는 것은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온천지, 온누리 할 때 온이니까. 모든 것의 알이다.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하루 누가 주어진 알이에요. 감사히 내가 선사받은 알은 하루고 태양이에요. 그래서 알짜배기, 알맞다, 알다, 알음답다. 한알음. 자, 이렇게 알자를 파생형을 진짜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는 많은 비교 언어학자들이나 국문학과에서 이제 좀 공부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 분명히 환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파보세요, 여러분. 언어를. 총균사를 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보면은 일본말하고 한국말 상당히 가깝지만 의외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한국말의 뿌리는 잘 모르겠다가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무슨 다이아몬드죠, 이름이? 예. 저는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파생형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 단어를 처음부터 썼던 사람이고, 그 본진, 그 원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민족이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그룹이 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가 그 원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도 이용하고 저래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수입된 문화면은 단발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파생형이 다시 꼽히는 게는 드물어요. 자, 물어볼까요? 알이라는 것은 에그라는 알로도 쓰이고, 태양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날. 거기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알하고 해가 뭐냐? 그것은 해는 이 지역의 원래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자, 크다. 서양으로 가서는 그 킹이 됐을 거예요. 그 말도 중앙아시아에서도 관측된 말이고, 사방으로 뻗어간 말이고, 그런데 이게 아시아나 시베리아 쪽으로 오면서 그 동네에서 쓰이는 말하고 충돌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타이입니다. 타이. 지금 클 태자로 남아있는 거. 그 사례가 뭡니까? 타이거. 큰 숲, 타이가. 그죠. 그 동네 말하고 만나면서 클태하고 클태는 지금 한자로 많이 남아있고, K를 쓰는 크다, 칸은 일상용어로 남아있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원래 쓰는 알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해라는 표현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알과 해는 둘 다 써요, 우리 말에서. 예, 예. 자, 그런 알이 있고, 알을 한 개인의 어떤 인격체로 성화가 되면, 즉 신의 뜻을 잘 돌을 잘 닦으면 을이 생겨요. 을이 민족의 을하는 거. 그 을이 새겨진 골짜기가 얼굴이죠. 자, 그런 을에 따라서 알이 시킨 일을 내가 내 삶을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을 거잖아요. 되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건 뭐냐? 일이다. 예, 저는 요번에 이제 일이라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걸 쭉 생각을 하면서 뭐 또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 말에 우리는 관심 없다. 관심 없다라는 표현이 북한에서 일 없다예요. 일 없다. 내가 무직이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하느님이 시켜서 그것이 나의 어떤 철학 체계에 들어와서 의식 체계에 들어와서 마땅히 해야 될 만한 그런 것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일 없다가. 그래서 그 말을 일 없다를 생각하면서 일이 일 이렇게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명령을 받아서 아래 뜻을 따르는 인간의 의리 삶을 살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이 시대에 맞춰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게 일이다. 자, 그리고 길어질까 봐 빨리 하겠습니다. 아나톨리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나톨리아 반도죠. 튀르키예가 있죠. 아나톨리아 이것도 쉬워요. 아나는 딱 보면 알이죠. 그래서 톨은 뭐냐? 우리말로 이태어에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톡 또는 돋아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톡 튀어오른다고 표현하죠. 우리 톡 튀어나온다. 알이 톡 튀어나오는 땅. 그래서 원래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땅들을 아세아라고 불렸어요. 아세아. 아사예요. 아사. 알이 솟는다는 뜻이에요. 알이 솟는 땅. 그게 그리스인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서쪽 해안을 보고 하던 말이에요. 아나톨리아 자체도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우형의 나이가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1, 2년 전에 알았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라는 거. 중요한 것은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신전 유적으로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영문은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에 가깝다. 여태까지 발굴된 문명 중에서 신전이니까 문명이 분명해요. 신을 모시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전체 면적에서 지금 한 10% 정도만 발굴된 거라 그러거든요. 이거 당연히 현재 튀르키예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간 것은 기원 후 12세기, 14세기 요 무렵이에요. 그 전까지 그 사람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이었어요. 몽골족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예. 그래서 종교가 신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역할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의 집결이 있었고, 어느 정도 농경과 목축이 돼서 여유분이 생기기 전에는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12,000년 전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저한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12,000년 전. 우리가 지금 우리 문명의 꼭대기, 이재명이 환단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왔지만, 환단고기보다 앞선 이야기를 다루는 게 부도지거든요. 그거는 처음이신 분들 제법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부도지에 나오는 게 마고성의 이야기고, 이제 검색하니까 다 나와요. 이제 AI 시대가 돼서 못 감춰요, 이제. 예. 그게 지금 파미르 고원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도지에 보면은 홍수의 기억이 있습니다. 홍수의 기록이 있어요. 하늘이 물을 내서 깨끗이 씻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가지고. 이게 성경스럽죠. 성경은 보면 뭐 이렇게 예수의 탄생 이전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족들이 가지고 온 그 이야기가 거기 이제 편집이 돼서 들어간 건데, 거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게 해요. 그러니까 그 홍수는 12,000년 전에 있었던 홍수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증명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때 12,000년 요 무렵이 세상이 초기 문명이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괴베클리 테페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여기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외계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잉여가 생겼던 거예요. 그게 채집이든 농사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게베클리 태페의 문명도 아마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망가졌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 12,000년 전에 제법 이런 체계를 갖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동의한다면 게베클리 태페는 이 당시 문화상이 어땠을까? 신석기 시대에. 그거는 우리 부도지를 참고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문명이 꾸려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자, 이거 볼게요. 이거는 참 너무너무나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고 신뢰성을 인정받는 명성이 있는 저명한 저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현재 기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부터입니다. 기원전이 아니고 지금부터 12,000년 전과 12,800년과 11,600년 전 사이에 그때 기온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오릅니다. 특히 후반부에 가면은 50년 만에 기온이 15도가 상승해요. 그래서 이때 다 홍수가 난 겁니다. 이때 급격하게 녹은 거예요. 50년 만에 빙하들이. 그래서 홍수의 계기가 생긴 거고, 그때 산에 있는 민족들만 살았고 저지대에 있던 많은 인류의 초기 문명들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물속에 정말 있을 거예요.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우리 서해에도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때 서해가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온도 기준이 점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약간 비꼬는 식으로 쓴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빨간 점선으로 해놓은 적 있죠. 현재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데 지난 1000년간 기온 중에서 제일 낮은 축에 들어요.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지난 1000년간 중에서 제일 낮아요. 현재가. 근데 이 글로벌 워밍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온다? 그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 12,000년 전에 있었던 이겁니다. 자, 그때 큰 초기 문명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주로 신석기 시대 우리도 보면은 벽시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땅에서도. 그때 농사 지은 거 분명해요. 그런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짧은 50년이나 세월에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초기 문명이 많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고. 그게 부도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태페는 유적으로서,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유적으로서 그때 그런 문명이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 내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부도지를 보면 돼요. 예, 이건 대박입니다. 자, 부도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보니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얘기가 지난번에 이재명이 환단고기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죠. 이 부도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책으로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실 수도 있어요. 예, 신라의 학자 박재상이 제술한 것으로 전하는 징신록 중 일부를 1953년 박금희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책. 그때 10몇 권이에요. 이 부도지라는 게 그 중에 한 권을 기억에 따라서 복원한 것이고, 환단고기를 가지고 미서다, 그때 쓰지 않는 표현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탐 대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여러분 받아듣기 한번 해보세요. 틀린 거 많이 나옵니다. 애매한 표현이면 지금 쓰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위서라고. 그러면 삼국사기 틀린 거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도. 그리고 위서라고 부를 거예요? 부도지도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상상을 하지 마라. 이게 이병도가 있건 서울대 사학과 출신들이 조선사 편수회의 정신을 개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하지 마라.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자, 트럼프가 며칠 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마쳤다. 그리고 북한하고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미군 철수를 거의 언급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김정은과 친구인데 이런 군사훈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그때 이제 우리 언론들 대부분 큰 혼란에 빠진 것 같은데 며칠 있다 나온 답이 이런 방향이에요. 트럼프 폭주의 초비상, 불안에 떠는 아시아를 그들이 미국이 지켜줬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산을 거두겠다. 우리하고 정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큰일이다. 하늘이 무너졌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린다 그러네. 이런 것을 해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문재인 때부터 국방력 강화시키고 그랬던 건 다 뭡니까? 예,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동맹이에요. 아시아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국방력 키우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당신들은 핵 잠수함 가져라라고 다 풀어놓는 거잖아요. 왜? 자, 이런 준비는 오래전부터 돼 있고,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서, 이런 것은 좀 정치학과나 외교학과 이런 데 있는, 뭐, 깨인, 머리를 가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인터넷 검색에도 다 나오는 수정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부분. 예. 우리 한국에서는 빠져나갑니까? 어디? 나토도 붕괴됐잖아요. 일본도 스스로 지키라고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일본한테 그런 말 했어.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말아라고. 우리는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고. 그러니까 국방력이 자꾸 커지니까 이걸 내수용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세계 시장으로 가자. 이래서 국방산업을 주요 산업군으로 밀어 올린 거잖아요. 문재인 때. 그게 성과를 일단 내고 있고. 타이밍도 잘 맞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의심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YTN이 이러면서 한일 자체 핵무장 카드 뽑나? 뭐 저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특히 북한이 지금 핵 동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북이 소통이 됐고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서 훨씬 밀착된 정치 관계를 주의가 요구하고 있어요. 안정돼야 되니까. 미국도 큰 배팅을 해야 돼요. 이제 뭐 북한하고 화해해가지고 핵무기가 해결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이 미래와 운명이 지금 한반도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보면 핵무장이 되는 셈이에요.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고, 예,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일본이 올라타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YTN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상당히 저희가 의심된다는 느꼈습니다. 일본 핵무장,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미국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엄청 경계하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이 경계하고 있고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일본을 대만 문제에 계속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최근에 푸틴이 어마무시한 압박을 가했죠. 쿨열도 발문하고 미사일 공격해서 가상 적함을 격침시키면서. 그런데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한다는데 일본한테다가 그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한테다가 핵무장을 가능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주위에 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버려졌어요. 그 박탈감에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을까봐 지금 다 걱정하고 관심 기울이고 겁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병주 이 사람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죠. 이 말이 그 말이죠. 일본도 이걸 갖고 싶어 하죠. 미국은 왜 우리나라에 이걸 신뢰죠, 신뢰. 이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예요. 일본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저는 100% 동의하고 제가 뭐 채널에서 늘 드렸던 말씀이에요. 일본은 이거 오케이 못 받아요. 자, 그러자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여튼 테네시가 아니고 하여튼 미국 어떤 대학의 교수예요. 거기랑 이제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뉴트럴리티 스터디라는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 트럼프가 이란의 핵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 자꾸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한테 속아 나가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란한테 공격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해요, 지금. 금값이 오른다고 제가 제목에 뽑았죠. 좀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한다. 그것을 지금 침소봉대에서 과장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모든 게 꽝이죠. 이걸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힘에서 이재명 정부 동맹에는 패싱 당했다. 북한에는 조롱당해. 북한에 조롱당한 것은 형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동맹에 패싱을 당했다. 아니에요. 우리 교통정리 다 해주고 있어요. 트럼프 우리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정황 증거를 통해서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러면서 북미 종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발생하면 어떨까라는 일말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예, 국힘에서. 왜냐하면 그러면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재명이. 이걸 모르지 않을까요? 집권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40%대로 내려갔죠 이미. 자, 그게 일단은 한번 이제는 그 처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 신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1차 공격 지점이다. 그리고 또 계속 내란 세력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개혁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을 만들고 반대 세력을 직결해서 좀 무마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크게 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을 이번에 제압한 거죠. 김인석을 이기게 함으로써. 공 많이 들였어요, 그거.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야.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찌그러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희대 같은 경우도 그게 있잖아요. 임기가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다른 대상들은 뭐 조희대를 포함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에 지금 큰 그게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8월달, 9월달에, 10월달에, 9월, 10월달에. 자, 이런 이제 되게 정치적 접전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 주의를 단속한다. 내부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같은 목적이거든요. 우리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내 주의를 감찰하는 거잖아요. 부정부패 이제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조희대가 무합의 대법관 제청, 요거는 이런 욕 먹을 줄 알고 한 거잖아요. 조희대가 이걸로 반발. 그리고 내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칼날이 돼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나서서 이게 이재명이 비난에 올라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재 그것도 이 타이밍과 같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모르겠느냐? 60 몇 프로 그때는 지지율이 계속 갔겠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자, 여기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특히나 이번에 8.15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에다가 북미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이미 합의는 됐다. 그렇지만 그 시차를 엄청나게 버려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그걸 또 알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희대나 이런 세력들은, 한동훈이나 이런 세력들은 일단 이재명의 간극을, 상처가 생겼다고 보고 그 상처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일단은 전체 분위기에서는 현재는 뒤통수가 엄청나게 크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나 한동훈, 국민의힘이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쓸만한 게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이죠. 8월 24일에. 트럼프 측근이 트럼프 김정은에 앞서 이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이게 상당히 실질적인 제안이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이름이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보수 매체에다가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5가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기고문을 보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해야 하며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트럼프의 한국 방문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와 김정은과의 대면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다. 이게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순서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지금 조희대와 깝죽대는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한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너무 잘 말물리고, 자, 이것은 뭐냐면 한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 처리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러 뭐 제스처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맞아요, 또 이게.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신뢰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능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지금. 네.
2018년에 했듯이 한국 국회에서 또 다른 주요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즉 이것은 빌드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 단계로서, 자 이것은 김정관이 이번에 이제 미국 출장을 나흘 갔다 오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것들이 결론이 났을 거거든요. 그 후에 나온 기고문이에요. 그럼 첫 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자, 플라이츠는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올 가을에 모멘텀을 구체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예, 말다 했죠. 이것은 당연히 11월 3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파급력을 갖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금값 이건 볼게요. 예, 금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오늘이 지금 4,699, 4,700달러인데 이 기준으로 이것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금년 2월 말에 5,250달러인데 이란전에 대해서 트럼프가 주말에 공격하겠다, 전쟁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래로 자그마치 한 700달러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프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제가 위에 3번이라고 적었잖아요. 저때 금값이 컨트롤이 안 되고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이란 전쟁이 안 일어났을 이란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때랑. 이것은 뭐냐? 이걸 트럼프가 모르겠느냐? 당연히 알고 있죠. 즉 3번 지점까지 올라가기 전에 결론을 낸다. 그게 김정관이 다음 달, 즉 9월 달에 대미 투자 1번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과 그 시기에 공감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트럼프 측근이 이야기한 내용들, 그건 정치적 사이드고, 김정관이 이제 합의한 부분은 경제적 사이드겠죠. 그 두 개가 들어붙는다. 그리고 시진핑 등장하고, 푸틴 등장한다. 그리고 다까지는 완벽하게 제압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좀 큰 안목에서 바깥 까만 사각형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미국이 흔들린 거거든요. 2020년부터 그때부터 금값이 조심스럽게 크게 움직일 뻔했고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힘들다는 거를. 달러의 위기죠. 그래서 1번 지점에서 뭐가 발생했느냐?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진짜 코로나가 그들의 말대로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 연구소에서 나왔으면은 벌써 중국을 여러 번 공격하고 남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스는 두 가지예요. 중국 아니면 미국 연구소예요. 예, 이게 중국에서 무슨 발칵 뒤집혔겠죠. 그래서 이 후자에 더 많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사람이 독성을 강하게,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유전자를 넣어서 독성을 강하게 만든 바이러스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전염병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자, 그러다가 올려는 기세를 꺾었다, 금값이. 그러다가 2번 정도 됐으면 그걸 했다. 이때는 2번은 뭐냐, 2022년 2월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한 1년 끌다가 미국의 폐색이 짙었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달러를 힘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금값이 급등한 거죠. 그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2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맞이한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란 전쟁으로 잡아놨던 게 다시 반 이상 올라갔는데 이거 북미 정도로 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달이 뭐냐? 예. 자, 미국의 다른 면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패권이 여러분 현실에서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패권의 탈락이, 패권의 감소가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볼 수 있는 기사가 마침 있었습니다. CNBC 오늘 나온 기사예요. 미국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 잘 못하고 있다. 고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중 한 예가 이런 거예요. 나이키가 작년에 아마 최대치에 대비해서 3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은 다들 소비자 제품들이에요. 근데 폴로, 랄프 로렌 같은 거는 좀 올른 것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석을 잘 못했고 그들의 문화적인 것을 존중하지 못했다.
이것이는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자긍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단지 미국 거라는 이유로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비교해 보세요. 한국에서 인기 있으면 외국에서 다 인기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 감이 있든지 맛이 있든지. 미국은 그걸 상실한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절대적 위상을 상실한 것도 같은 이유고, 미국의 뮤직 산업이 우리 BTS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더 이상 전 세계에 감동을 못 주고 나라 자체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그냥 믿고 보는, 믿고 듣는, 믿고 먹는, 믿고 입는 이게 안 되는 위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위기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뽑은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년 4월 초에 보도한 내용인데 제목이 기가 막히게 뽑았죠. 미국의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되게 섹시한 것으로 비춰졌다. 단지 미국 것이라는 이유로 나이키 딱 박히면은 섹시하다. 내가 미국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 자리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현재 한국이 차지하고 있죠. 이게 김구가 이야기한 문화의 힘이고 패권이 떨어지면 그들의 브랜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이류 국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이런 건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혁신의 상징이 아니에요. 중국이 일론 머스크 하는 거 다 따라잡았어요. 우리도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하는 거.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안드로이드 올림픽 같은 걸 2회째 지금 계획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가 달리기를 했는데 거의 우사인 볼트급을 쫓아갔다. 곧 극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극복됐어요. 9초 39에 뛰더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디안에서. 이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브랜드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겠죠. 이제 그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려면 현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맞춤으로. 예. 자, 이런 상황이랑 금값의 상황. 금값의 상황이 더 예민하죠. 다시 치솟고 있는 저 금값. 예,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트럼프가? 자, 북미 종전선언의 기대는 미국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 나 몰라, 니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국내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이제 임기가 1년을 넘어가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구 세력들의 숨통을 잘라버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겸사겸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